안녕하세요. 현대종교 김정수 국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대종교 조민기 기자입니다. 네, 그 문선명 씨의 칠남 문형진 씨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. 네, 문선명 사망 이후에 한학자와 그 후계 구도를 가지고 싸움이 있었는데요. 그 최근에는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해왔죠. 근데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집회에 이제 조민기 차장이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. 예. 네. 어쨌거나 문형진 씨가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네. 어쨌거나 문선명 사망 이후에 사실상 문형진 씨가 이제 후계권을 이어갈 줄 알았는데 네.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서 네. 2015년이었죠. 2015년에 이제 문형진을 이제 축출해내고 한학자가 교권을 잡았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문형진 씨가 미국에 갔거든요.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한 7년 차 정도 홀로서기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쪽 문형진 통일교 안에서는 나름대로 성장이 있었던 거죠. 그러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 보고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열려진 이 행사에 제가 이제 한번 가게 됐습니다. 네. 사실 뭐 문선명이 사망하면 세 아들이 이제 각각 분야별로 하나씩 맡아서 할 것 같다.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추측이 됐었는데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한학자 씨가 지금 이제 통일교회 그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. 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조 차장이 갔다 온 그 집회는 어떤 집회였나요? 네, 말 그대로 천일국 이대왕 귀한 승리 보고 대회였거든요. 이름은 되게 거창하네요. 네. 어쨌거나 문형진이 이대왕이라는 거죠. 문선명이 일대왕이고 이대왕이 문형진이다 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지역별로 조금씩 이렇게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일단은 영남, 호남, 뭐 강원, 뭐 수도권,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한 5차례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도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좀 있나 보네요, 아직까지. 네, 조찬이 참여했던 그 집회는 어딘가요? 저는 어쨌거나 이제 수도권으로 갔습니다. 그러면 갔다 왔으니까 그 네. 행사가 어떻게 좀 진행되었는지 대충 개략적으로 좀 스케치를 좀 해주시죠. 네, 수도권 행사는 5월 24일에 진행됐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일단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들과 유사하게 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.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보고회 같은 것도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. 네. 그러면서 또 어쨌거나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곳이니까 뭐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. 네.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뭐 노래도 부르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제 문형진이 나와서 네. 설교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. 네, 그 뭐 통일교회 행사에 그냥 전형적인 그 순서를 밟아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, 네. 그래도 이제 문형진만의 그 특징이 드러났던 뭐 네.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? 어찌되었거나 문형진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축출이 돼서 홀로서기를 하게 됐잖아요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바로잡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행사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정통이다.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내고 또 다시 자리를 잡았다. 네. 우리 앞으로 우리는 더 잘 될 거다. 네. 라는 이런 게 있었고요. 네.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었다면 이제 문형진 통일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걸어온 발자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발자취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나왔던 배경음악이 이게 CCM 광야라는 노래로 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왔거든요. 네. 제가 그래도 문형진 통일교를 좀 오래 지켜봐서 그런지 뭔가 그 광야라는 찬양에 문형진 통일교의 이 행사 관련된 이제 발자취들이 나오니까 약간 좀 한편으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문선명의 그 교리를 그래도 그대로 이어온 게 네. 문형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정통성인 거고. 네. 근데 어쨌거나 그 정통성을 무시하고 한학자가 지금 통일교로 이어가고 있으니 집회 처음과 끝까지 한학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. 네,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그러면 이 집회 현장에서 또 충격받은 부분이 있다던데 어떤 부분인가요? 일단 문형진 씨가 예전부터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네.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모론을 되게 믿고 있더라고요. 코로나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겨났냐, 그리고 결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우리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보건기구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산권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공사상, 멸공사상 이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것도 약간 공산권 국가에서 뭔가 관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뭔가 음모로 만들어진 거다. 이게 바이러스가 진짜 바이러스가 아니다
라는 이런 내용으로 좀 주장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래서 신도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회 현장에서 거의 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렇게 그 행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. 네.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 빌 게이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음모론이 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졌었잖아요. 네네. 네, 문형진도 또 그런 스타일이었네요. 네. 어쨌거나 문형진은 공산권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음모론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,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네.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사그라들 때쯤 되니까 갑자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는 것 봐라, 네. 뭔가 의심스럽다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들만의 또 음모론을 갖고 네. 있었네요. 네.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면서요? 예, 그거 외에도 좀 진짜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네. 문형진이 설교를 이어갔어요. 설교를 되게 긴 시간 이어갔는데 설교가 끝난 이후에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켜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문형진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딱 퍼져서 줄을 서는데 그 사람들한테 줄을 서 있는 신도들에게 문형진이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네. 신도들이 뒤로 쓰러지고 방언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로 막 웅웅하면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문형진이 다가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수식으로 네. 머리에 손을 대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신도들이 그 자리에서 뒤로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. 네. 또 그 부분도 되게 독특하네요. 네. 평소에 우리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일명 그 비냐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. 네, 그래서 교단에서도 이제 참여를 금지하도록 이제 결의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현상을 직접 많이 보진 않아서 정말 좀 생소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좀 알아봤더니 예전에 문선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그때에도 이렇게 기도회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그런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형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선명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본인이 정통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또 문선명 때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통일교가 지금은 뭐 한학자, 문형진 이렇게 좀 약간 이파전으로 가고 또 한학자 통일교가 조금 더 커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후에 또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. 일단 문형진 통일교의 강점이 있다면 뭐 정통성, 뭐 후계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인데, 그런데 이제 가만히 지켜봤더니 문형진 통일교가 뭐 그렇게 재정적으로 튼튼하진 않다. 뭐 물론 어느 정도 재정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 실권을 잡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한 곳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학자 통일교가 이렇게 좀 실권을 잡고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 현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, 그 집회 현장에 청년층들이 되게 적었어요. 뭐 여기 중고등학생, 뭐 청년,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집회 현장에 그 다음 세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대부분 연령대가 60, 70대 고령층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형진 통일교는 점점점 약해지지 않을까. 어쨌거나 자리를 잡고 신도들을 좀 끌고 가고 있는 한학자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문형진도 그걸 알고 좀 뭔가 부담을 느끼고 이런 뭔가 한국에 직접 찾아와서 신도들을 좀 규합하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뭐 학생들은 뭐 학교나 이런 일정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시간대는 아니고요. 시간이 저녁 시간대였어요. 그래서 참석을 하려면 참석을 할 수 있었고,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봉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청년들이라도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이 보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여 있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청년이 되게 극소수였어요. 그래서 그 극소수의 인원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좀 미스나는 부분들도 많았고, 그런 걸 지켜봤을 때에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문형진 통일교의 미래가 좀 어두울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문형진이 한국에 방문해서 어떤 기념 집회를 열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뭐 통일교가 문선명 사망 후에 한학자하고 문형진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, 문형진이 또 국내에 들어온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또 공개적으로 집회를 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, 또 신도들을 규합하고 또 본인만의 통일교를 좀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통일교가 지금 둘로 갈라져서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